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당정 원팀 강조입니다. 네, 오늘 당정협의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를 가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대통령 취임 후에 57일 만에 열린 자리인데 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의 이슈는 한마음이다라면서 윤석열 정부 한마음 이렇게 외치면서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기존의 이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또 당면 민생 물가안전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서민 등의 취약계층 지원 포함한 2차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민생 대책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잘 추진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민생 안정 대책에 더해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제도 선진화 이게 필요하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에 이제 원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야당과도 이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협력을 요청하겠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내놓는 그런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오늘 언론의 관심은 내일 윤리위원회에 출석할 이준석 대표의 표정에 오히려 좀 관심이 쏠린 그런 기류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뭡니까? 비대위 수정안 철회입니다. 네, 이건 민주당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당무회를 열어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다음 달 전당대회 이 규칙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비대위 수정안을 철회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만든 원안을 의결했어요. 그렇습니다. 원안에 거의 가까운 내용으로 이제 의결이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이제 전당대회 준비가 이제 주장을 했던 거는 이 이른바 컷오프라고 하는 이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30% 넣는 것 이것을 이제 제안을 했던 건데 이걸 비대위가 그게 아니라 기존의 이제 중앙위원회 100%로 결정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최고위원 선거에 대해서 권역별 이 최고위원에 투표하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당무위에서는 일단 이 당대표 예비 경선에 대해서는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로 이제 선출을 하기로 했고 다만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이게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여러 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는 그런 이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어서 중앙위 100%로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가 제기했던 이제 권역별로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이 방안 1인 2표제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스스로 이 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결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룰 전쟁은 일단락이 됐고요. 자, 오늘 당무위에서도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할 수 없다. 이 입장 유지했죠? 그렇습니다.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당무위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비대위의 판단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수렴을 했다라는 건데요. 당무위에서도 비대위가 박지원 전 위원장에게 특별히 이 피서권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결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그것이 옳다라고 확인을 해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의결까지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었는데 이견이 없었다 이런 취지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반응은 아직 나온 게 없죠. 네, 아직은 이제 나온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불허 결정이 있었지만 일단 나는 후보 등록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바가 있어서 어떤 입장 내놓을지 좀 주목이 되네요.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2만 명 육박 재유행 대응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가나 했더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0시 기준으로 1만 9,371명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역 당국도 이제는 재유행에 대비해야 된다, 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쭉 감소세로 오다가 지난달 27일은 3,000명대까지 찍었는데 다시 2만 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뭐 뚜렷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신 대로 5월 25일에 23,956명 이후에 42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숫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우려가 되고요. 단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한 1.85배 정도 늘어난 것이고 2주일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지금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경각심이 좀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이제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돼서도 새로운 변이가 지금 또 나와서 그것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거리두기와 관련된 이런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없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유행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지금 우려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역 당국도 이쯤 되니까 재유행 대비 방안 마련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지금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그 이제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나온 기본적인 얼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특수병상 그러니까 분만 상황이라든지 또는 투석 환자라든지 또 소아인 경우에 이제 있어야 되는 특수병상의 규모는 재유행에 대비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또 효율적으로 이제 특수병상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실 내에서 음압 격리병상 외에도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즉 응급실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그리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점검이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이 재유행에 대비하는 이런 절차들을 갖춰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 다가오는데 걱정이네요. 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수학계의 아인슈타인입니다. 네,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재미 수학자 허준희 교수, 한국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필즈상 이게 뭐 수학 전공한 분들이 아니면 좀 낯선데 어떤 상인가요? 1936년에 제정된 이런 상인데 4년마다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상인데요. 40세 미만의 이런 수학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최대 4명까지만 시상을 하고 공동 수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벨상보다도 더 수상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이다라는 평가도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허준희 교수의 경우에는 1968년에 제기된 수학계의 오래된 난제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데 성공을 하면서 여러모로 수학계에 이제 주목을 받은 인사이고 이후에 사실 이런 난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훌륭한 수학자도 평생 하나도 풀기 어렵다고 하는데 11개를 지금 풀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큰 업적이고 그러한 업적을 평가한 이제 필즈상을 받게 됐다. 이런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40세 미만에게만 주기 때문에 30대 안에 뭔가 수학의 성과를 크게 내야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노벨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네, 허 교수가 밝힌 수상 소감 좀 들어와 있죠?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큰 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 그리고 부담감에 억눌리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부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허준희 교수는 한국고등과학원 교수를 겸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일 날 인천국제공항통에 입국을 해서 이번 여름은 한국에서 연구를 하면서 보낼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자의 입국에 시선이 쏠리는 진귀한 장면을 또 보게 되겠네요. 자, 허 교수가 이력이 좀 독특하더군요. 고등학교 자퇴한 후에 독학을 했고 수학에는 또 뒤늦게 빠져든 늦깎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허준희 교수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공교육은 한국에서 이제 제도 공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학은 평균적으로 뭐 보통 정도의 성적이 나왔고 어떤 경우에는 뭐 낙제점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적응하지 못했고 10대 한국식 수학 교육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었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의 수학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요. 네. 네, 여기서 많은 공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10대 때는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독학으로 서울대 물리학부에 입학한 이후에 수학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혹시 우리 수학 교육 잘 되고 있는 거냐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기자단 브리핑 자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젊은 수학자들이 지금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을 좀 제공해 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전국의 수포자 여러분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나중에 열릴지도 모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